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는 유독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한 주였어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저희 지역은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데요. 음,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방학을 했고 이번 주는 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주였어 가지고 집에 콕 박혀 있었거든요. 물론 생계부를 썼지만 콕 박혀서 어쨌든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눈 내리니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쁘네.'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역시 출근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샌님 한 주 잘 지냈나요? 제가 사는 지역에는 음. 눈은 별로 안 왔어요. 사실 지난주에 눈이 왔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 어. 눈보다는 엄청난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 사실 수도권 쪽이 추위를 느끼는 건 종종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남해안에 사시는 지인분들도 막 수도관이 어. 얼어서 녹였다 아침에. 아. "물이 안 나왔다." 막 아니면 "영하 10 음. 도다 여기도." 막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그렇구나. 음. 서울은 제가 사무실 출근하는 날 영하 20몇 도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그래서 아 뭐 시베리아예요?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몇 어. 걸음 밖에서, 그래도 '밖에서 먹을래.' 이러고 몇 걸음 나가다가 진짜 나의 음. 선택을 좀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음. 날들이었는데, 뭔가 그 새해 초에 엄청난 환영 인사를 날씨로부터 받은 것 같은 한 주였어요. 맞아요. 저는 집에 있는데도 정말 '아 밖에 진짜 춥구나.' 이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 약간 '본격적인 겨울이 되었네.'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 월이어 가지고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들 새해 계획 이런 거 세우실 텐데 저는 올해부터는 3 월이 2025 년의 시작이다. 3 월부터 새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음.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새해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진 않았고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중에 유머러스함이 굉장히 올해 저한테 굉장히 좀 꽂힌 테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 주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유머러스함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왜 정했냐면 제가 퍼블리라고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퍼블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읽은 인터뷰 문명 특급의 페이 PD 인터뷰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어서인데요. 음. 문명 특급 아시나요? 그 제재가 진행자로 나오는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죠. 이 음. 채널로 제재는 연반인, 연예인 반, 일반인 반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 연예인이 음. 되었죠. 음. 특히 케이팝 콘텐츠를 많이 다뤄서 저한테는 좀 익숙한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이끌고 있는 그 예전부터 변하지 않는 PD가 3명 있어요. 제재, 민키, 페이 이렇게 3 명이 있는데 이 중에 페이 PD 인터뷰였어요. 근데 문명 특급 성공의 비결로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유머러스함 이런 걸 꼽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문명 특급이라고 하는 채널이 이렇게 순탄하게 성공하고 있지는 않고 항상 이렇게 위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위기 과정을 극복하는 방법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다 이렇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 인터뷰를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는 저도 '아 그래.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어 보자.'라고 음. 생각을 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음.
좋아요. 새해 목표를 이제 이미 1월이 좀 지났으니까 음, 올해 목표를 시작해서 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음, 하나님처럼 3월을 타깃으로 잡는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1월 초 그냥 어영부영 지나갔는데 구정이 진짜니까 맞아요. 그때 시작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새해 목표에서 유머러스함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상상해보지 않았기도 했는데 뭔가 이런 히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음, 뭔가 공감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음, 음, 특히 또 약간 웃음이 나는 좀 뭔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많았던 연말부터 지금까지 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디프레스된 마음을 좀 밝게 바꿔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할 것 같아서 타이밍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요 유머러스함 또는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의 음, 에피타이저는 어떤 음식과 술인가요? 음. 오늘 주제가 유머러스함이니까 뭔가 재미있는 메뉴는 뭘까 하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뭔가 음식에서의 재미라고 하면 뭔가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어서 재미있는 메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 음.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메뉴가 뭔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타코야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타코야키입니다. 타코야키가 왜 재미있는 메뉴냐면요. 왜 서프라이즈 할 수 있는 메뉴냐면 안에 이것저것 숨길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음. 타코야키라고 하면 밀가루 반죽에 문어 넣고 이렇게 동그랗게 굽는 거잖아요. 근데 음. 실제로 본토에서는 문어 넣은 것뿐만 아니라 약간 명란 같은 거 넣은 것도 많이들 팔고 뭐 여러 가지 위에 토핑을 얹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혹은 뭐 음. 안에 고기를 넣는다든지 뭐 채소를 잘게 잘라서 넣은 버전 요런 것도 있고 과일을 넣고 디저트처럼 먹기도 하더라고요. 음. 음. 저는 그 타코야키 만드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되게 재미랑 어울린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타코야키도 특별하게 타코야키 굽는 기계가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가면서 구워야 되니까 맞네요. 그런 것도 재미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타코야키를 구워 먹는 그 타코야키 파티 요것도 자주 하더라고요. 그 음.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한다면 뭐 만들 때 맛있는 것도 당연히 넣지만 뭐 한 개쯤은 뭐 와사비 막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약간 음. 벌칙처럼 해도 약간 재미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따뜻한 타코야키에 곁들일 유머러스한 술은 유머러스한 술 쉽지 않지만 그냥 가볍게 호로요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로요이 다들 아시죠? 일본산 칵테일 술이에요.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음. 유명한 건 그 하얀색 포장지의 그 칼피스 맛 이거랑 음. 분홍색 포장지의 복숭아 맛 요게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고. 근데 막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 가도 막 되게 다양한 맛이 있어요. 뭐 포도 맛, 귤 맛, 요구르트 맛 뭐 이런 다른 맛도 많이 있고 계절 한정으로 더 다양한 맛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어떤 맛을 고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재미의 요소 중 하나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도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부담 없이 되게 음료수처럼 가볍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당연히 타코야키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도 유머러스함의 굉장히 한 그러니까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오늘 술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음. 음. 제가 오로요이는 참 잊을 수 없는 술인데 음. 추억이 있다기보다는 그 동생과 많이 언쟁을 했던 '이건 술이 어. 아니다.'라는 저. 아. 아 네네. 근데 그 가벼움의 측면에서 정말 주제랑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제 기억에는 달지 않은 맛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도수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굳이 먹지는 않았던. 근데 음. 음료수처럼 타코야키 자체가 뭔가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어울리니까 음. 간식으로 호로요에 곁들여서 먹으면 굉장히 음. 또 좋은 조합일 것 같네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단술이죠. 저도 안 단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음. 햇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래도 가볍게 음료수 음. 마신다라는 느낌으로 여러 가지 맛의 타코야키랑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메인으로 넘어가서 유머러스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이거 얘기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유머러스한 사람일까? 요거요. 음. 꼭 코미디언처럼 약간 그 개그하는 사람만을 유머러스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음. 웃긴 사람이랑 유머러스한 사람은 쪼끔 느낌이 다르죠. 음. 당연히 이 웃긴의 의미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실제로 저는 그 개그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안 봐요. 인기 음. 많았던 저희 세대에 인기 많았던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쌤님 많이 좋아했잖아요. 무한도전 이런 것도 음. 저는 막 그렇게 열광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 대놓고 "웃겨라." 이런 게 좀 잘 안 음. 맞았던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보통 그냥 영어로만 표현해도 funny이랑 음. humorous는 차이가 있죠. 뭔가 음. 그냥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그쵸. 설명하기 애매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죠. 저는 음. 약간 유머러스함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치랑 더 가장 유사하지 않나? 요런 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머러스하다, 재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이게 비슷한 단어랑 뭐가 다르냐라는 게 되게 정확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음. 웃긴 것과 음. 유머러스함의 차이를 보자면 저는 약간 의도적인 건 맞는데 보통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웃음을 주는 음. 또는 뭐 웃음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오 그러네." 뭐 이런 흥미롭게 좀 느껴지게끔 하는 게 "야 음. 웃기다."라고 할 때랑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어 막 그냥 꽈당 넘어지거나 하는 오버 액션으로 음. 하는 몸개그 아니면 막 음. 그런 오버 액션 자체 이런 건 뭐 재밌거나 웃기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거 보고 음. 저희가 막 유머러스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유머러스는 좀 그 센스 있는 표현과 타이밍이 중요했던 것 같고 딱 음. 이 차이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연예인이 저는 유재석 님인데 유재석 님은 그렇네요. 저는 웃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개그맨으로 시작했지만 개그 센스가 있다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음. 유머러스한 사람이죠. 맞네요, 맞네요. 유재석 님 하니까 확 와닿네요. 맞아요. 약간 funny랑 다르게 센스 있다, 재치 있다 요거에 저도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을 보고 유머러스하다, 재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최근에 그런 사람은 그 얘기했던 문명특급의 제재 그다음에 세븐틴들도 약간 저는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두 명은 아니지만 둘의 공통점은 약간 상황 파악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음. 사람들하고 좀 활발하게 소통한다? 요게 가장 좀 대표적인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센스 있는 순발력 요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빠르게 캐치해서 재치 있게 리액션한다든지 요런 거에서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 주변에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도 유머러스한 사람 생각해 보면 뭔가 자기 자신을 웃음 소재로 활용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음. 웃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점이 좋고 그렇게 약간 자기를 소재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도 좀 대단하다고 싶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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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남을 공격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맞아요. 유머나 웃음을 위해서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약간 바로 음. 무례함의 영역이 되잖아요.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유머러스가 맞아.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센스, 재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음. 선 때문에 자꾸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유머러스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거. 그거 약간 유머러스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일단 음.
같이 고민해 보면. 음. 근데 좀 타고나는 측면이 되게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머러스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아예 포기할 순 없으니까 쪼금 음. 가까이라도 가 보기 위해서 쪼끔 살펴보면 제가 생각한 유머러스한 사람의 특징을 뭐 생각해 보면 순발력, 그중에 순발력 이거는 좀 타고나는 게 크잖아요. 음. 이거는 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배운다고 순발력이 느나요? 모르겠네 그거는. 저는 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대신 그 순발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캐치해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음. 빠르게 대응하는 건 못해도 뭔가 빨리 캐치하는 거는 뭔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쪼끔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아 그래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기 위한 1 순위는 뭔가 눈과 귀를 항상 열어 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뭔가 빨리 캐치하는 거.'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 보니까 타고난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뭔가 노력하려면 음. 뭐 데이터를 많이 쌓는 거, 그러니까 경험을 계속 쌓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있잖아요, 주위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멘트를 쳐서 사람들을 음. 즐겁게 하는지, 하는지. 아니면 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꼭 유머가 아니더라도 음. 아까 그 상황에 이렇게 말할 걸.'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음. 있거든요. 뭔가 그때 음. 말한 걸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음.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센스 있었을 것 음. 같은데, 아니면 음음음음.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음. 한 번이라도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좀 없는 순발력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좋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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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빠르게 캐치해서 나의 느린 순발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찰하는 음. 거, 관심 갖는 음. 거. 그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유머러스한 사람 대부분이 주위한테 관심이 좀 많고 맞아요. 관찰력도 엄청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유재석 님 같은 경우도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고 막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맞 근데 이게 관찰력도 어떻게 보면 그냥 타고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관찰력은 노력과 집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음. 다른 사람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다 놓쳐도 '그때 뭐 음. 입었잖아.' 이런 패션 맞아요. 아이템을 엄청 잘 캐치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주위에 관심을 둬야 되고, 그래서 그냥 내 눈에 꽂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이건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음. 이걸 계속 쌓고 관찰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음. 들어요.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이랑 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놓을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음. 좋아하는 게 뭐고, 음. 지나간 때 우리 어떤 경험을 같이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막 요런 걸 좀 잘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약간 시작한 지 20분 만에 약간 '아 너무 어렵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물으시는 거 아니죠? 이런 관심 갖는 노력에 음.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상황이 떠올라요. 실제로 음. 겪었던 건데, 회사에서. 음음음. 회식하다가 항공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같은 LA를 팀원 중에 두 분이나 갔다 왔는데, 최근에 한 사람은 200만 원을 주고 항공권을 예약했고 음. 한 사람은 90만 원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같은 곳인데요. 네. 똑같은 LA에. 오. 근데 이제 그때 딱 센스 있게 누가 음. "와, 태평양 한가운데까지밖에 안 갔을 때 이미 LA 다 간 거네, 돈으로 치면." 뭐 그렇네요. "큰 돈인 거 아니에요? 90만 원?" 막 어. 이런 식으로 좀 웃고. 어.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되게 음.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제 같은 멤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얼마 음. 뒤에 이제 누가 음. "저 이번에 일본 가요. 45만 원 음. 좀 비싸긴 한데 그냥 45만 원 내고 끊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음. 그때 우리가 나눴던 그 대화를 음. 기억했으면 0.5 음. LA네. 뭐 LA 딱 절반 정도 갈 만큼인데 일본 너무 가깝지 않나? 막 요렇게 이야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상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네네. 이게 사실 관심 갖고 기억한다. '아 저 사람이 같은 LA를 되게 비싸게 주고 갔다 왔구나.' 뭐 요렇게 기억하는 음. 것도 중요한데 뭐 음. 그때 누가 있었고 근데 막 음.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으면 이 맞아. 얘기가 전혀 재미가 없을 거니까 맞네요. 뭐 분위기도 좀 캐치해야 될 거고 음. 그런 측면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0.5 LA 너무 재밌네요. 저희가 그거를 되게 많이 써요, 팀에서. 뭐 예를 들면 아. 회사 근처에 15,000원짜리 국수집이 있거든요. 음. 비싸죠. 강남이라 되게 비싼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7,000원짜리 국수집이 있다? 그럼 저희 맨날 음. 0.5 땡땡땡이다. 뭐 요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걸 맞아요. 바로 대입하셔 가지고. 어. 아 정말 유머러스 그런 거 진짜 유머러스하네요. 제가 어디서 그 개그의 3 요소라고 하는 거에서 들었는데 공감, 반전, 반복 요렇게 3 개가 3 요소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얘기한 게 약간 반복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은 역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관심 있게 관찰하기, 관심 두기 이게 중요하겠다 싶네요. 그리고 또 개그 3 요소에 있는 공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 유머러스 해 봤자 아무런 의미가 음.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먹혀야죠. 그쵸? 다른 맞아요. 사람한테 유쾌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감, 소통 능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음. 약간 지금 그 사람이 가려운 부분이 어딘지 알아야 긁어주는 그런 유머러스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결국 약간 의사소통, 공감 음. 요렇게 결론이 가는 것 같네요. 그쵸? 음. 음. 그렇네요. 생각해 음. 보면 '유머러스한데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성립이 안 되죠. 그쵸? 음음. 이상하죠. 음. 음. 이게 진짜 공감과 소통이 계속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데 뭔가 음. 공감되면서도 이게 유머러스하고 센스 있게 느껴지려면 쪼끔 음. 우프게 이렇게 음.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공감되는 구석이면 쪼끔 더 음. 즐겁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음. 그냥 나는 이거 되게 우픈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상대방한테는 그게 되게 진지하게 아픈 구석일 수도 아.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네. '고런 선을 잘 캐치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아까 케이스 그 항공권 이야기를 음. 예를 들면 막 저희 그 대화의 상대가 되셨던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뭐 괜찮아. 그래도 나는 뭐 한 200만 원어치만큼 내가 더 재밌었을걸?' 막 요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라서 이걸 다시 한번 재차 소환해서 놀려도 전혀 음. 기분 나빠하지 않을 음. 사람인데 음. 막 이게 '나는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비를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평생 후회할 거리라고 되게 음. 진지하게 자책할 사람이라면 요런 유머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안 농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그쵸, 사람한테. 그쵸. 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막 이런 제가 말했던 이런 캐릭터의 분이 또 그런 일을 음. 겪은 거라서 오히려 막 유머를 받아쳐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쿵짝이 음. 있어야 결국 유머러스함이 있다 보니까 이 음. 어쩔 수 없이 유머에 뭐 사람이나 상황이나 뭐 어떤 대상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그 사람인 경우에는 좀 쿵짝이 잘 맞는 걸 잘 정하는 것도 잡는 것도 되게 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선을 지켜야 된다. 상대방을 봐서 선을 지켜야 한다. 쿵짝이 잘 맞아야 한다. 이것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하네요. 점점 계속 의사소통의 한 방식이다 유머러스함은. 요런 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리고 또 유머러스해지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남을 깎아서 내려서 하는 게 이제 개그, 정말 그 퍼니의 영역에서 좀 많다면 반대로 유머러스에서는 좀 나의 부족한 부분, 뭐 허점이나 실수나 뭐 아니면 진짜 운이 엄청 없었거나 요런 걸 좀 일부러 드러내거나 나 스스로를 뭐 풍자하거나 요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필수적이진 않지만 뭐 내가 아까 근데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내가 했던 실수나 나의 허점을 가지고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내가 한 실수라면 사실 누군가는 했을 거거든요, 비슷한 실수를. 맞아요. 맞아요. 불운도 마찬가지고 나한테만 이렇게 세상이 억까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그쵸. 나 오늘 버스에서 사원증만 계속 대다가 버스 못 탈 뻔했잖아. 뭐 이런 거나. 어어. 휴가 가면서 선글라스 내가 진짜 까먹을까 봐 막 메모해 가지고 엄청 챙겼는데 가서 딱 열어보니까 케이스에 선글라스가 없더라. 막 이런 거. 요런 식으로 또 풀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가끔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타이핑하다가 오타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 오타를 수정하는데 근데 내가 봐도 이 오타는 너무 웃겨. 이러면 굳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보내고 약간 같이 웃고. 네, 그냥 하하하 웃고 음. 넘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있죠. 맞아요. 자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저도 유머러스함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적당히 망가질 줄 아는 것도 축복받은 음. 재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 망가져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막 너무 망가지면 약간 옆에서 봤을 때 '어 저 정도 왜 저러지?' 막 이럴 수 있 맞아요. 그 적당한 선을 지키는 음. 게 아 그 그게 너무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좋은 사람이 되거나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우스운 음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본인이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계속 의사소통, 상대방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음. 많이 나옵니다. 어 유머러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머러스함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실은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 줘서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머러스한 사람은 어색한 자리에서 약간 농담 딱 하나 던져서 그게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거나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 그런 능력이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혹시 음. 이렇게 유머로 위기를 넘긴 순간들 이런 상황 중에서 기억이 혹시 남는 게 있나요, 선생님? 음. 저는 사실 뭔가 어색하거나 막 그 힘든 상황을 딱 한 음. 번에 바꿔주는 그런 단 하나의 농담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의 경험이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그냥 음. 비슷한 느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음. 맞아.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있었지.' 음. 그게 특히 저는 성향상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을 종종 나가는 편인데 그때 사실 제일 어색하거든요. 그 처음 딱 뭔가 대화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가장 어려운데 그때 보통 이제 뭐 신상 질문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방식을 많이 쓰죠. 음. 최근에도 한 6-7 명 정도가 그냥 초면인 분들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뭐 사는 곳을 하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와 오. 우리 이 정도 인원이 모였는데 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우린 서울에서 만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예 이야기를 어.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음. 특히 이렇게 여럿이 다 한 번에 만났을 때는 보통은 이제 어색하니까 그냥 나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요렇게 풀어주는 것도 좀 좋았던 음. 것 같고 그 낯선 사람과 1대1로 이야기할 때가 진짜 약간 숨 막히는 정석이 흐를 텐데 그래서 저는 그때 공통점을 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냥 가벼운 거 몇 개 물어보다 보면 한 3 개만 물어봐도 뭐라도 공통적인 게 있긴 하거든요. 음. 저도 그런데 뭐 반갑다." 뭐 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숨 막히는 답답함의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음. 이런 초면인 상황은 사실 뭐
이게 유머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 사람의 선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좀 맞죠. 재밌는 농담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가장 유머러스함이 발휘되는 건 아무래도 업무적인 미팅? 이미 알던 사람들 사이에서 좀 딱딱한 맞아. 자리로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음. 보통 회의를 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하든지 뭐 계획을 하든지 보고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막 엄청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늘 맞아. 위기인 건 아니지만. 맞아요. 근데 또 저는 또 재택근무를 병행하니까 그 온라인 회의에 모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기다릴 때 진짜 어색하거든요. 근데 음. 그럴 때 이런 유머러스한 분들이 있으면 확실히 좀 편해요. 음. 뭔가 되게 사소한 포인트도 즐겁게 풀어갈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음. 온라인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막 마이크 설정 때문에 목소리가 울리는 하울링이 종종 음. 생기는데 "아 그러면 누구님 지금 노래방에 계시군요. 뭐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뭐 요렇게 물어본다든지 어.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이슈가 생기면 막 같은 음.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 쇼미더머니 다음 시즌 준비하시나 봐요. 뭐 요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 막 어. 회의 중간에 누가 튕길 때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때문에. 그러면 막 왜 말하다 말고 제가 뭘 잘못 실수했나요? 그래서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약간 이렇게 '뭐지?' 싶은 그 순간들을 좀 풀어주는 그런 깨알 멘트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게요. 너무 웃긴 말들이네요. 너무 재치 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 진짜 그 회의 때 유머러스한 사람들의 대단함을 저도 자주 느끼는 것 같은데 음. 약간 회의는 어쨌든 티키타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장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약간 음. 뾰족한 말들이 오갈 일이 많잖아요. 근데 막 유머러스한 사람이 진짜 별것도 아니야. "아 뭐 왜 또 싸워?" 혹은 뭐 "나가서 멱살 잡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해 주면 그냥 그걸로 분위기가 되게 사르르 녹기도 하잖아요, 좀 이렇게 음. 뾰족뾰족했던 분위기가. 이게 근데 원래 약간 무서운 사람이 "왜 싸워?" 하는 거랑 유머러스한 사람이 하는 거랑 말투부터 완전 다르고 또 음. 거기에 대한 반응도 또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맞아요. 일이 진짜 정말 많은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의 저 에너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음. 회의의 성과물도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저는 회의 구성원에 꼭 유머러스한 사람 1명 이상 있어야 함 막 이런 거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의마다?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막 너무 또 심각하게 의견이 될 때는 회의 때는 막 뭐 음. 예를 들면 "우리 핵실험 버튼 누르는 것도 아닌데 좀 쉬었다가 하시죠." 어 약간 어. 캄다운하고 가시죠. 뭐 음. 요렇게 음. 브레이크 걸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맞아요. 또 특히 뭐 같이 회의실에 모여 있다 이러면 좀 음. 회의가 과열될 때 그냥 음. 말로 그냥 분위기를 확 끊어내는 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음. 그냥 음. 지금 약간 카페인 농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저희 음. 커피 채워 올 겸 좀 쉬어 갈까요?"라고 해서 그냥 회의 자체를 음. 잠깐 시간을 끊는 걸로 좀 이 유머 같은 효과, 음.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요런 거는 사실 회의 때도 되게 많이 써먹는 방법들인데 문득 맞아. 저 신입사원 때 비슷하게 저한테 막 일하고 있는데 "샌님 코에 니코틴 공기 좀 쐬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자기 담배 아. 피는데 좀 꼭 데려가던 과장님이 아. 있었는데 진짜 저런. 싫었는데 뭔가 이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재밌다고 그렇게 멘트를 항상 했던 어.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진짜 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 커피가 니코틴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역시 선이 중요하다 싶네요. 맞아. 이렇게 위기도 넘기게 해 주는 유머러스함인데요. 이 유머러스함이 대체 어떤 에너지를 주길래 이런 위기까지 넘기게 해 주는가 이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유머러스한 순간에 주는 에너지의 가장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도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다니, 뭐든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팀원이 엄청 뭐 심각한 실수를 했어요. 근데 뭐 확실히 반성도 하고 있고 대안도 마련되어 있고 이런 분위기 한 상황에서는 약간 분위기가 너무 팀원을 비난하는 그 무거운 분위기가 되지 않게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 유머러스한 한마디를 딱 던져주면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돼서 나쁜 감정은 지금 딱 끊어버리고 여기서 딱 끊어버리고 약간 다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마디를 던져야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열심히 배워볼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의 원인도 알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잘못했는지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고 대안도 나왔고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도 확실히 확인됐고 그때 사실 유머가 힘을 쓰죠. 맞아요. 아직 맞아요. 심각하게 반성도 안 했고 대안도 없고 아직 한참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만약에 유머를 해? 이러면 바로 역효과잖아요. 아, 혼나야죠, 그건. 제가 되게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어. 혹시 웃음이 나와? 아니면 뭐 사실 그 회의를 시작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유머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진짜 심각한 회의일 때는 사실 바로 맞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약간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전제. 이것도 선이겠죠. 맞아. 아, 맞네요. 이 진짜 선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실은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혼내는 편인데요. 애들한테 많이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밝고 명랑한 애들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꼭 다 같이 혼나는 좀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진지하게 되는 거 아마 못 견디나 봐요. 그래서 한 마디씩 웃긴 얘기를 던지는 애들이 꽤 돼요. 이제 그러면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죠. 분위기를 이거라. 이렇게.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그 어색한 걸 못 견디는 것과 유머러스한 건 아예 다른 얘기라서. 맞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전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소가 다 된 상황이다. 이젠 유머 충분히 오케이 이런 상황이면 약간 제가 하는 말이나 제가 했던 말들은 사실 이걸 되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해야지라고 마음먹고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진실을 좀 더 편하게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뭐요? 회사 망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진실. 그렇죠. 왜 이렇게 심각해? 우리 안 망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렇네요. 아니면 아니 이거 미리 발견해서 진짜 다행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뭐 정시 오픈 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건 맞아. 진심이고. 또 약간 이거 우리가 일부러 장해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우리 일부러 냈다고 할까요? 요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긍정이 핵심인 것 같아요.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최소한 우리가 또 하나 배웠네, 성장했네, 요런 측면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걸 찾는 거죠. 그거의 핵심은. 표현이 조금 더 재밌고 센스 있으면 좋겠지만 메시지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혼자는 그게 되잖아요. 나 혼자 그래 괜찮아 이런 경험 어디 가서 해보겠어 막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되게 사고 친 사람한테 가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토닥토닥 이러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마음먹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같은 메시지를 좀 가볍고 재밌는 톤으로 하는 게 훨씬 잘 먹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아요. 춤에서 강약이 중요하듯 생각하고 행동 이런 데서도 행동에서도 뭐 힘을 빼고 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유머러스함이 힘을 빼주는 되게 중요한 도구인 것 같다 싶어요. 사건, 사고 이런 거 대할 때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지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런 유머러스함으로 가볍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뭐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별거 아니야. 다음에 잘하자.' 요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음.
맞아요. 뭐 좀 회의 같은 업무적인 상황들 아니면 약간 어색한 그런 순간에 좀 유머러스함 해 보면 뭐 음. 약간 날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색할 때 할 말 없을 때. 맞아요. 너무 춥지 않아요?" 막 요런 거보다는 음. 쪼끔 재밌게 풀어볼 방법들을 이건 정말 그냥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그렇네요, 그렇네요. 뭔가 그냥 "아 너무 추워요. 그쵸?" 막 이거보다는 막 음. "아 오늘은 냉동실보다 밖이 더 춥다." 뭐 "냉동실은 바람이라도 안 부는데 우리가 더 어. 어불쌍한 것 같다." 막 요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좀 그래 음. 푹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당장 써 먹어야겠다. 요새 날씨 추우니까 당장 써 먹어야겠다.' 싶은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약간 비유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어 그 유머러스함이 일이든 사적이든 관계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 주죠. 그 음. 개그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 약간 나는 너무 재밌어 가지고 깔깔깔하고 있는데 막 옆 사람이 멀뚱멀뚱 "뭐가 재밌어?" 막 이러면 있던 음. 흥도 날아가 버리면 쪼끔 그런 사람이랑은 음. 좀 같이 뭔가를 하기 쉽지 않죠. 음. 그래서 유머러스함이 관계 사적인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싶고 아까 힘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에서도 약간 너무 진지하기만 한 것보다 적절하게 유머러스하면 쪼금 덜 부담스럽고 음. 그만큼 서로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 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유머러스함이 또 많은 에너지를 준다 싶어요. 음. 음. 맞아요.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 주제니까 좀 음. 그런 것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좀 주접이라고 말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음. 아이돌이나 이런 음. 팬덤들이 팬심을 표현하는 약간 음. 오버스럽게 칭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듣는 사람이 '왜 이래 미쳤어?' 막 이런 음.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솔직담백하게 겉으로 표현을 직접 해서 칭찬하는 거 사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쉽지 않고 맞아요. 거기에 제3 자가 옆에 있을 땐 진짜 더 그렇잖아요. 음. 약간 주접스러운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 그냥 옆에 제3 자가 봐도 '어 왜 쟤만 칭찬해?' 라고 기분 나쁘지 아. 않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그런 있으니까 음. 저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약간 "미쳤어. 왜 이래." 막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거. 음. 지금 생각해도 진짜 오글거리는데 약간 뭐 회의하는데 "샌님 약간 와이파이 같아요." 막 이래서 음. 다들 "응?" 라고 하면 회의할 때 안 계시면 너무 불안해요." 막 이런 걸로 어. '날 어. 매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회의에서 사실 자주 보고 이러면 "저희 음. 회의에서 엄청 자주 보네요." 뭐 "절친 됐네요." 막 요런 거는 너무 그냥 음. 담백하고 흔한 음. 표현인데 같이 음. 웃고 시작하기에 되게 좋았어 가지고 기억이 음.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주접 그것도 참 맞아요. 유머러스함의 한 종류인 것 같은데 저는 참 그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유머러스함 진짜 너무 어렵다 싶네요. 그래서 그 유머러스 그 주접 멘트가 실은 그 연예인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하는 음. 거잖아요. 저는 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팬들이 그런 주접 멘트 할 때마다 '어 저런 창의력은 어디서 나는 건가.' 막 그러니까. 이렇게 감탄하곤 하거든요. 음. 올해는 좀 많이 배워보는 한 해가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유머러스함에 대해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상에서 윤활유 같은 음. 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음. 사람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는 데에도 쓰이고 또 음. 긍정적으로 좀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양념 같은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아요. 저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비슷하게
약간 지친 일상의 활력소 요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유머러스하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조금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요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유머러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잖아요. 디저트로는 요즘 제가 속 빠진 유쾌한 그룹 부석순의 엊그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청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석순은 세븐틴의 도겸, 호시, 승관으로 이루어진 유닛 그룹인데요. 작년에 그 파이팅 해야지 이게 정말 메가히트가 되었죠. 그래서 세븐틴 노래는 안 들어봤어도 아마 이 노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곡이죠. 관심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세븐틴이 참 웃기는 것에 진심인 애들인데요. 그중에 도겸, 호시, 승관 이 세 명은 정말 오늘의 주제인 유머러스한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세 분이 그것도 유닛으로 모였으니 자기들이 가장 잘한 걸 노래로 한 거죠. 음. 저는 세븐틴 노래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메가히트한 노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닛이 금방 또 나왔어요. 청바지라고 한 노래가 엊그제 나왔는데 실은 청바지 하면 진 이거 말고 그 건배사로 또 많이 쓰였던 단어죠. 되게 꽤 철진한 건배사잖아요. 청춘 맞아요. 바로 지금 이거 아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청바지가 그 제목, 그 건배사의 의미를 가진 청바지였나요? 맞아요, 맞아요. 충격적인데요. 그쵸. 이건 실은 이거 우리 세대도 아니고 약간 우리 신입일 때 부장님들이 하시던 그런 그때도 건배사잖아요. 약간 '아 올드하지만.' 이러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요새 애들인 세븐틴, 실은 세븐틴도 요새 애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노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되게 유쾌합니다. 뭣도 아닌 일에 입이 거칠어지는 평일이라는 가사로 하거든요.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저희의 내일인가요? 그러네요. 아, 저런. 퇴근해도 내 폰은 왜 정상 영업 중인지, 뭐 사인 메시지 잘못 눌러 확인했네. 막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가사들도 되게 재치 있고 안무 무대 이런 거에서도 유머러스한 에너지가 굉장히 한가득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그런 걸 컨셉으로 잡았어요. 파이팅 해야지도 그랬잖아요. 약간 파이팅 넘치는 곡이었잖아요. 비슷합니다. 특히 이게 약간 이런 레트로 청바지라고 하는 그런 레트로 건배사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전국 노래자랑 컨셉으로 무대를 한 것도 있는데 약간 방청훈 팬들한테 그 전국 노래자랑 로고가 새겨진 그 종이로 만드는 선캡 있잖아요. 아. 그것까지 만들어서 쓰게 하고 막 노래 끝나니까 그 딩동댕동 이것도 울리고 막 이렇게 무대를 되게 재치 있게 유머러스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랑 되게 딱 어울리는 노래가 엊그제 나왔구나 싶어서 네, 오늘 디저트로 정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신기하네요. 직장 생활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장인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 건지.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실은 세븐틴은 가사를 세븐틴이 쓰거든요. 근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평일이 없을 텐데 평일 주말이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참 항상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 노래 꼭 출퇴근길에 아무래도 퇴근길은 그래도 기분이 좀 좋으니까 정확히 출근길에 맞네요. 들어보고 싶은 노래네요. 내일 어. 출근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머러스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셋이 그렇게 유머러스한 타입은 아니어서요. 그치만 좀 노력해서 길러보자 요런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처럼 뭐 일상의 유난유나 활력 속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로 같이 이야기를 조금 해 봤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아 요런 거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일상의 유머러스함 요런 것도 한번 발견해 보시고 소중함도 느껴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